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자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 관형사와 형용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관형사와 그 형용사를 생각하면 관형사는 관형사고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뭐 어떤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형사의 특징은 보통 명사 앞에서 명사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명사고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는 관형사, 그리고 사람은 명사. 그래서 그가 사람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형사가 이렇게 명사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형용사도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 이렇게 하면 사람은 명사죠. 그리고 여기에 친하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가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형용사 친하다에 그 문법적인 요소가 붙어서 마치 관형사처럼 변해서 그 명사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형태를 문법 용어로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관형사는 아니지만 형용사에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붙어서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것을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형사형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는, 을, 던이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먹는 사람, 그리고 먹은 사람, 그리고 먹을 사람, 먹었던 사람, 여기에 는, 은, 을, 던이 있죠. 그래서 어떤 동사나 형용사 뒤에 은, 는, 을, 던이 붙으면 그 동사나 형용사가 마치 관형사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관형사고 친하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둘 다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와 친하다는 누구나 다 이게 관형사고 이게 형용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형사와 그 형용사가 관형사처럼 바뀐 이런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은 관형사 단어와 그리고 형용사가 관형사처럼 변한 상태가 똑같은 형태일 때, 그런 형태일 때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에는 다른, 이런, 그런, 저런, 어떤, 아무런, 오랜, 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 자체가 관형사이기도 하고 형용사의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붙어서 관형사처럼 만들어진 것이기도 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형용사예요. 예를 들어서 예쁜, 좋은, 큰, 작은, 멋진, 아름다운, 긴, 짧은 이런 것들은 전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예를 들어 예쁜 옷, 좋은 옷, 큰 옷, 작은 옷, 멋진 옷, 아름다운 옷, 긴 옷, 짧은 옷 이것들은 모두 명사 옷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관형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관형사처럼 변한 형태예요. 문법적인 요소와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항상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단어들은 조금 복잡합니다. 관형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그런, 저런, 어떤, 오랜, 헌은 관형사도 있고
그리고 형용사가 관형사로 변한 형태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관형사인 이런 그런 저런 어떤 오랜 헌의 어원을 보면 형용사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어떻다, 오래다, 헌. 이 형용사들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형사들의 어원은 이 형용사들인데 여기에 문법적인 요소, 은이나 니은 형태가 결합돼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이제 관형사로, 단어로 굳어진 그런 형태예요. 어쨌든 이 관형사와 형용사의 공통점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관형사나 형용사가. 이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은 단어의 성분 자체가 다르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관형사는 당연히 관형사고 형용사는 관형사처럼 변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형용사인 거죠. 이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회사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 순수한 한국인, 한국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포가 있을 수 있죠. 뭐 재미교포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님도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집도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완전히 100%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교포는 부모님 모두 한국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뭐 밖에서는 영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한국어를 잘 할 수 있고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얼굴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뭐 한국 사람들과 한국어로 이야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죠. 국적은 미국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한국 회사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국어로 자유롭게, 뭐 자연스럽게 어려운 내용들도 잘 이야기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국적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비자도 다른 비자가 필요할 거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한국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이 사람의 국적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이 사람은 한국어를 아주 잘하지만 미국 사람, 이렇게 국적을 구분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관형사와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를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국 사람을 관형사 그리고 교포를 형용사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명사라고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관형사든 그 형용사가 관형사처럼 바뀐 것이든 문장 안에서 역할은 똑같아요. 항상 명사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관형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분해야 할, 이렇게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구분해야 할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복잡해졌나요?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관형사는 그냥 100% 관형사다. 형용사는 진짜는 형용사지만 이 진짜 단어의 성분 자체는 형용사지만 상황에 따라서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명사를 설명해 주는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른 문법 성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앞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우리 국어에서 관형사와 그리고 관형사형, 형용사가 관형사처럼 바뀐 것이 좀 헷갈리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아주 많진 않은데 그 몇 개가 이런, 그런, 저런, 어떤, 오랜, 헌입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관형사이기도 하고 형용사가 관형사처럼 바뀐 형태이기도 해서
문장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때 관형사와 그리고 가짜 관형사, 그러니까 형용사죠.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관형사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역할, 이 기능만 하기 때문에 관형사는 주어가 있을 수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주어를 가질 수 있죠. 원래 형용사의 그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그 단어에, 여기 이 단어들의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게 관형사인지 이게 형용사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기 예문에서는 이런, 그런, 저런, 어떤, 오랜, 헌, 이 단어들을 각각 관형사와 형용사로 사용한 문장을 이제 예로 만들어 봤습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내 동생은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 봤을 것이다. 이때의 이런은 주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이렇다. 여기 이런의 의미는 문장 안에서 동생이 이렇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은 주어가 없기 때문에 관형사입니다. 니은 볼까요? 상황이 이런 줄은 정말 몰랐다. 이때 이런은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주어가 있죠. 그래서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런은 형용사입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보면 똑같은 이런이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관형사로 사용됐고 어떤 문장에서는 형용사로 사용됐어요. 다음 예문도 이제 계속 볼게요. 나는 동생이 그런 일을 겪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여기서는 동생이 이렇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없고 관형사입니다. 내 생각이 그런 걸 어쩌겠어. 이때 그러는 생각이 그렇다, 이 의미가 맞기 때문에 주어, 생각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있으니까 형용사입니다. 다음으로 왜 저런 일이 생긴 걸까? 이때 저런은 누가 저렇다, 무엇이 저렇다, 뭐 이런 주어가 없기 때문에 관형사입니다. 그리고 비읍은 동생 성격이 저런 이유는 나도 몰라. 여기서는 성격이 저렇다, 이 저렇다의 주어가 있죠. 성격이. 그래서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 나는 어떻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다의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고 관형사예요. 자, 그리고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이 문장에서는 성격이 어떻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어떤은 주어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랜 시간 기다렸다. 이때 오래는 우리는 오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없고요. 그래서 관형사. 여기는 역사가 오랜 땅이다. 이 문장에서는 역사가 오래다, 그 오래다의 주어 역사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오래는 형용사고요. 나는 헌 물건들을 정리했다. 나는 헐다,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주어가 없고 관형사. 건물이 헌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여기서는 건물이 헐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어, 건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형용사예요. 자, 이렇게 그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게 관형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단어들은 이제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 다르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형사 다르는 그 형용사 다르다 하고 어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한 이런, 그런, 저런, 어떤, 오랜, 헌은 이게 관형사이지만 그 관형사의 어원을 살펴보면 형용사거든요.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어떻다, 오래다, 헐다, 이렇게 형용사가 어원인데 다르는, 관형사 다르는 어원이 형용사 다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도 달라요. 관형사 다른과 형용사 다르다는 어원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관형사 다른의 의미는 당장 문제가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에 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관형사 다른의 의미는 어떤 것 이외에 그 이외의 의미가 있습니다. 형용사 다르다 볼게요. 다르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A와 B가 같지 않다. 이게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죠? 관형사 다르는 어떤 것 이외에, 형용사 다르다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차이가 있다. 같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관형사 다른과 형용사가 관형사처럼 사용된 가짜 형용사, 형용사 다르는 생긴 것은 똑같이 생겼지만 의미가 달라요. 관형사 다르는 이외에 이런 의미가 있고, 형용사 다르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차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사 다른과 형용사 다르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관형사와 형용사 다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미예요. 의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형사 다르는 어떤 대상 이외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 다르는 어떤 두 개의 비교 대상,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비교 대상 간의 차이, 이게 형용사입니다. 관형사는 이외에 이런 의미가 있고, 형용사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차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관형사는 주어가 없죠. 그래서 주어가 없으면 관형사. 그리고 형용사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있으면 형용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관형사 다른과 형용사 다른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역부터 치읓까지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질문했던, 이게 관형사입니까? 이게 형용사입니까? 이걸 질문했던 문장들을 좀 골라봤는데, 잠깐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이게 관형사일까 형용사일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었죠. 첫 번째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관형사는 이외에, 형용사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차이가 있는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관형사는 주어가 없고 형용사는 주어가 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이제 그 두 가지 차이를 생각하면서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별해 보세요. 잠시 후에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아보셨나요? 이번에는 저하고 같이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부터 볼까요? 그는 나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먼저 첫 번째 의미의 차이를 볼까요? 그는 나 이외의 부류의 사람이다. 그는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 이 문장에서의 의미는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형용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는 다르다. 이때 다르다의 주어 그는이 있어요.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까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화합을 이루었다. 자, 먼저 의미를 볼게요. 성격이 이외의 사람들, 성격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성격이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차이는 형용사죠. 그리고 두 번째 주어를 보겠습니다. 여기 다르는 성격이 다르다. 주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3번 볼까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미각을 가졌다. 먼저 앞에 다른부터 볼게요. 그녀는 이외의 사람들과는, 그녀는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이때 다르는 그녀는 그녀 이외의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녀 이외의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형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어가 있는지 볼까요? 그녀는 다르다. 이 문장 안에서 보면 여기 앞에 다르는 그녀는 다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다르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관형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다른을 볼까요? 먼저 의미부터 볼게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미각, 이외의 미각을, 차이가 있는 미각을 가졌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미각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가 있는지 볼게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어떤 것이? 미각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미각이 다르다, 이렇게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디귿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리을을 볼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지금 여기를 떠나라. 먼저 의미를 볼까요? 자, 여기서 나와 생각이 이외의 사람은, 나와 생각이 차이가 있는 사람은, 이 문장에서 다르는 이제 차이가 있다, 생각이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차이니까 형용사. 그리고 주어를 볼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 여기서는 주어,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 미음 볼까요? 이 옷 말고 다른 옷을 가져오세요. 의미, 이 옷 말고 이외의 옷을 가져오세요. 이 옷 말고 차이가 있는 옷을 가져오세요. 여기서는 이외의 옷,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관형사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를 볼까요? 이 옷 말고 다른. 여기서는 주어가,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생략된 주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관형사. 전문가는 역시 다른 면이 있다. 자, 여기서 다른은 먼저 그 의미부터 볼까요? 전문가는 역시 차이가 있는 면이 있다. 전문가는 역시 이외의 면이 있다. 이걸 의미로만 생각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조금 의미로 생각하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외의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 조금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게요. 자, 여기서는 전문가는 다르다. 주어가 있죠. 전문가는 다르다. 무엇이 다르다? 어떤 면이 다르다. 그래서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확인해 보면 가장 좋겠지만, 그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면 어쨌든 관형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자, 첫 번째 의미, 이외의 생각 말고, 차이가 있는 생각 말고. 자, 여기서는 이외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외니까 관형사. 그리고 주어 볼게요. 다르다. 자, 여기서는 생각이 다르다도 아니고 생략된 주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관형사예요. 자, 이응. 그는 나와는 취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먼저 의미 볼까요? 그는 나와는 취향이 완전 이외의 사람이다. 취향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는 문장의 의미상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가 맞겠죠. 그래서 형용사. 그리고 주어가 있는지 볼까요? 자, 주어는 취향이 다르다. 주어가 있네요. 그래서 형용사입니다. 지읒.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의미 볼까요? 이외의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차이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이거는 당연히 이외의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관형사. 자, 그리고 주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 일단 주어가 없고요. 생략된 주어도 없어요. 이건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기 때문에 관형사. 그렇죠? 다음으로 치읓을 보겠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가방을 만들자. 사실 이 치읓 문장은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관형사인지 형용사인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 문장은 저도 100%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치읓 문장에서 다른은 이제 형용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의미부터 볼게요. 다른 모양으로 가방을 만들자. 차이가 있는 모양으로, 그리고 이외의 모양으로 가방을 만들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는 모양도 맞는 것 같고 이외의 모양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까요?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일단 그냥 제일 이 문장의 가장 처음이 다른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이 앞에 주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생략된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장은 모양이 다른 가방을 만들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100%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른 모양으로 가방을 만들자, 모양이 다른 가방을 만들자, 이것의 의미는 같기 때문에 이거는 주어가 있고 형용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 문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치읓은 형용사가 맞는 것 같아요. 관형사가 아니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관형사와 형용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관형사는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도 이게 관형사가 아니지만 가짜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법적인 요소와 결합을 해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문법적인 용어로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어쨌든 문장 안에서 관형사든 관형사형이든 모두 다 명사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데 부득이하게 굳이 이걸 꼭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시험이겠죠. 어쨌든 시험에서는 굳이 이걸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럴 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이게 첫 번째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로 금방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르는 조금 특별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미가 이외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의 의미가 있는지 이외의 의미가 있으면 이거는 관형사 그리고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으면 이거는 형용사. 그래서 의미의 차이로 관형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주어가 없으면 관형사 주어가 있으면 형용사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대부분 시험에서는 이제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라고 할 때 다른을 많이 시험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서 그 다른을 구별해야 하는 다른을 관형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시험 문제를 보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아마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형사와 형용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